이제 봅니다. 이제 신탁공매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신탁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이제 신탁공매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신탁공매가 뭐냐? 잘 모른다 하면은 우리는 여기는 너무 좋아요. 강좌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짜만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강좌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본다, 뒤에서부터 본다. 뒤에서부터 본다. 뒤에 거는 최근 기거든. 최근 거고 앞에 거는 한 3, 4년 전에 끼고 그게 최근 기분이 났죠. 한 1년, 그것도 1년 전 거죠, 최소. 자, 봅니다. 제목 본다. 이걸 썸네일. 우리 유튜브에서 썸네일 그래요, 썸네일. 신탁 공매와 신탁 원부 관계. 자, 물어봅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소 가야 떼준다, 집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응? 자, 우리 보통 등기부 등본은 집에서 떼죠? 인터넷 등기소에서요. 그럼 신탁 원부는 인터넷 등기소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인목 등기. 저기 오동나무 망거로 심어놓은 인목이 있어, 인목. 그 인목 등기를 했어. 할아버지가. 인목 등기부 등본을 보셨습니까? 구매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아이고, 내 다음 보여줄게. 그것도 안 됩니다. 등기소 가야 돼. 신탁원부는 가야 됩니까? 뛰어서 바로 그냥 인터넷 등기소 덜렁덜렁 하면 띄줍니까?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넣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찰하는데 부천에까지 가야 됩니까?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일일료 대리수입에서. 신탁원부도 마찬가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거 해주고 12,000원 주면은 알아서 딱 띄하고 또 탁 이메일로 탁 보내줘.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 그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경매 아파트보다 신탁 공매 아파트가 좋다. 제목 뭐시죠? 제목. 자, 그 다음에 신탁 공매 점유자는 우선 수익자한테, 우선 수익자 뭡니까 이게? 우선 수익자 이게 뭐? 응? 대출해 주소 할 때 대출에 10만 원 거 신여 주로 그런 데입니다. 그거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 친구들이 요거는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다 알고 있어요. 관리비가 얼마 밀려 있고부터 있죠. 요 물어봐야 돼. 주로 신여비나 10만 원 거 대출 담당자 또는 그 지점자 그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비드의 기타 일반 재산 신탁 공매란 무엇인가? 모른다 그죠? 이 영감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죠? 어르신 영감들이가 맞는다. 어르신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 공매야 알짜배기가 많다. 알짜배기. 자, 신탁 공매를 배워야 남보다 더 차별화된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배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너무 쉬워요. 그죠? 예상 배당표도 있고 뭐 인수가 있다 없다 그거 다 답을 주니까 너무 좋은데 신탁 공매는 옥션에서 검색하면 검색이 안 돼. 그죠? 유찰이 한 60을 되었어. 7차 8차가 60을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면은 그게 20가지고 검색이 안 돼요. 옥션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온비더 본적에 가면은 검색이 되는데 옥션에서는 검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신탁 공매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또 이제 일반 공매도 압류상 공매도 헷갈리는데 조용한 신탁 공매까지 또 하려니까 너무 헷갈려. 그래서 접근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면. 자, 10억 벌어서 빨리 10억 벌어서 만다고요? 이하생량 8억은 가져가고 2억은 벤처 S500 엊그제 본 게 아니고 본 게 아니라 S580 있더라고. 자, 다음에 누가 10억 벌거든 S580 하나 사오세요. S580 사오면 좋겠다. 그럼 원장님이 키는 반다 1번 키만 받고 2번 키는 안 받는다. 네. 그래서 빨리 1번을 가야 됩니다. 자, 봅니다. 자, 좀 설명이 더 있죠. 대출 취급은행 주로 새만고 신협 수협인데 여기가 우선 수익자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요. 우선 수익자. 그냥 수익자 하면 되는데 우선 수익자 붙이면은 신탁회사에서 야, 저 사람 많이 하네 이랍니다. 아주 경매 공매 잘 하시는 분이랍니다. 자, 신탁회사에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문의해서 연락을 하면은 대출 취득 시에 은행의 정확한 정보, 특히 점유자가 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이런 거를 잘 알려준다.
그럼 우선수익자, 그죠? 은행의 담당자를 찾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신탁원부가 뭐냐 봅니다. 신탁원부. 신탁원부가 뭡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여러 새마을고 수협 신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 빌라를 10개 들고 와서 건축업자가 10개 들고 와서 대출을 해달래요. 그럼 대출을 얼마 줄까 해놨더니 뭐 한 개당 한 1억 5천 가는데 뭐 한 10억 정도 해주면 좋겠다. 이랍니다. 10억 정도. 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오케이 10억에 130%, 건의당에 13억을 설정했습니다. 대출이 나갔어요. 나하고 나중에 경매대하고 받아보니까 이게 소액보증금 해갖고 막 도르륵 빠이 나오고 임금채권 해갖고 2억 빠이 나오고 또 국세 법정기리 은행 설정보다 또 빠르다가 또 뭐 1억 빠이 나오고 10억 낙찰됐는데 다 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 본게는 한 6억밖에 못 가죠. 사억이 뻥커났어요.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진짜 당신은 어찌 그리 장사 못하노? 애들 세뱃돈까지 다 그걸 예금 받아갖고 대출해주면은 안 띄어야 될 거다 이가 돈을 10억을 다 받아오다 신차는데 4억 띄고 6억만 받아온 게네 너 요번에 연말 되거든 너 사표네 나가 이래 됩니다.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 소유권을 가져내. 어디로? 소유권이 갑니다. 소유권을 열어놓은 가져내. 대출 받을 이 사람 왔어요. 이 사람 왔어요. 대출 받으러 온 사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위탁자. 대출 받으러 온 사람 위탁자. 은행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대출했더라. 오케이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소유권을 넣어가죠. 소유권을 넣어주라 이게. 넣어줘야 내 해주겠다. 자, 이게 삼자 관계 이렇게 형성돼버려요. 자, 형성되는데 이자가 잘 들어오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이자가 안 들어와. 저게 묵시된 파인지 카보다를 갚였는지 이자가 안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어쩝니까? 이자가 안 들어오면 온비도 공매하겠다 돼야 서로 계약서가 그게 신탁원부입니다. 계약서가 돼가 있고 그럼 온비도 공매해서 낙찰을 받아요. 받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다른 문제는 별로 안 보여요. 크게 잘 안 보이는데 점유자였어요. 점유자가 이게 점유자가 여러 전세가 2,000대짜리 2,000에 월세가 60만 원인데 이 2,000을 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안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80%는 안 안아도 되고 얘는 전혀 부담이 없고 20%는 또 안아야 될 추가 인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배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냥 뭐 나서 받아가면 되지. 되는데 이제 10개 중에서 한 2-3개는 또 무엇이 선수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안 관건이죠. 근데 이제 명도는 일단은 10개 가보면요. 보통은 한 3-4개는 팔릴 비고 7개는 안 팔려요. 60%까지 떨어져도. 그래갖고 막 쭉 뭐 5%씩 막 떨어져. 매일 5%씩 떨어갖고 60% 떨어져도 안 팔려. 한 3-4개는 팔릴 비고 나머지 가면 7개 안 팔렸다 하면 여기에 처박혀 가지고 수익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이 되는데 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상당히 좋죠. 1년 2년 지나면 더 올라와 비니까 좋은데 지금은 상승기다 하락기다. 하락기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죠?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런 관계에 이제 신탁원부가 있어요. 요거를 등기소 와서 이제 좀 뛰더라 하면은 그 갑구에 신탁원부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면은 등기부등본 동안에 딱 치주면 해줍니다. 그럼 읽어보는데 제가 봐도 신탁원부가 20장 돼. 20장. 이 복잡해요. 이게 법률 용어가 복잡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임대차 그거만 딱 따지면 되는데 나머지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20개인데 집주인이 비어 있었어. 10개가. 신축 건물이라고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또 중개업소 갑니다. 중개업소 가가지고 소장님 요새 장사 잘 안 되지. 내 10개 비었으니까 저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40만 원 싸게 해서 그냥 막 10개 막 내줬다가 나중에 알아서 좀 나중에서 하면은 중개업소 등본 띄봅니다. 등기상 점유 띄본 게네 소유자 놈이 거나 뭐 홍길동에서 신탁서 가 있죠. 뭐 한국 KB 부동신탁 이러면 소유가 바뀌었어.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이런 게네 임대인이 그러면 써야 되는데 임대인의 등기부에 갖고 있는 사람 소유자가 써야 될 거다 아닙니까? 그거 도장 찍어야 되는데 임대인 도장 찍어주나 안 찍어주지. 그러니까 위탁자죠. 그 등기 신탁 등기 되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임차인한테 그럽니다. 여물게 하려고. 여물게 뭡니까? 여물게. 단디 하려고.
단디 하려고 한 거지. 그거는 아무 문제 없다. 대출 받다 이야기는 안 하고 단디 하려고 그래 해놓은 거지. 바꿔놓은 거지. 소유권을 누가 세무서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해놓은 거지. 아무 문제 없다 이랍니다. 그 맞는 얘기 틀립니까? 그 중개소가 그러면 그래. 그것도 멍청한 중개소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중개를 막 놨습니다 이게. 그게 불법하자예요. 불법 중개. 이죠. 하자 물건이 됩니다. 그게. 하자 물건. 그래 전화합니다. 그거 소액보증금 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어찌 받노? 그게 소유자한테 임대차 계약서가 수탁자가 저 도장에 안 찍히는데 소액보증금 어찌 받느냐? 그게 경매가 들어가도 안 된다. 임대나면 안 됩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1,000만 원에 50만 원 같으면 어디 되노? 2년만 삐대비면 어디 됩니까? 보증금 깎이면 되죠. 임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막 한 2년 동안 괜찮을까? 이따가 그죠? 이따가 알아서 공매들하고 경매들 하면은 이제 막 알아서 막 이사비 좀 받아 나가면 되겠나 하고 이렇게 이제 중개업자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막 임대를 막 놔버려. 그래갖고 이제 한 3개는 임대 납비고 나머지는 아직 비가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요런 게 움직입니다. 여기 신탁 공부가. 자, 11번 봅니다. 11번. 신탁 공매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2번을 보니까 건재당을 인수한다. 이런 것도 있네. 자, 요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신탁 공매에서 그럼 주의할 것들이 있느냐? 자, 1번 보니까요. 신탁 공매는 그죠? 온비대에서 검색이 되는 신탁 물건과 검색이 안 되는 물건으로 전차 유찰되는 경우에 유찰 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 물건들이 많다. 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시설주택. 자, 신탁 공매 우리 검색은 어쩌면 되죠? 검색은. 자, 우리 온비드 살 수 있죠. 온비드에서 이제 본적이니까 온비드 갑니다. 본적에서 자, 간단한 게 요겁니다. 요거 일단 여기 딱 좋아요. 요걸 기억하시고 간단하죠. 수의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탁 공매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지난번에 유찰됐다. 유찰돼 가지고 좌우지간 멈추되어 있는 거 이겁니다. 수의 계약 해가지고 매가 이래가지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겠죠. 서울이면 서울 이래가지고 뭐 검색한다든지 하여튼 검색을 해봅니다. 자, 요 보면은 이 전체가 있죠. 전체 말고 전체 가지고 그만 여기에서 압류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압류 빼고 한번 보세요. 압류 빼고 전체 가지고 압류 빼면은 우리 압류가 거의 한 80% 되죠. 80% 되고 나머지가 한 20%입니다. 은행권하고 이걸 같이 보면 되니까 압류 빼버리고 전체 가지고 눌려가지고 압류를 쏙 빼버리면은 압류 빼고 나머지 이제 원래 기본은 요거죠. 요건데 은행 지임장 사택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검색할 때 좋은 거죠. 별문 없으니까 이렇게 검색한다. 자, 검색해서 여러분 봅니다. 보면은 용산에 뭐 있죠. 이렇게 해서 송파구 빌라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떨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탁 공매인데 이름 문구 뭡니까 이거? 요 금액인데 요 사람 말이죠. 수익이가 하라 말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5억 700인데 요렇게 수익약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무슨 쭉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시는데 일단 요렇게 검색해도 된다.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온비드에 가서 온비드 가서 부동산을 두드려 가지고 왼쪽에 보면요 뭐 물건인가 뭐 나옵니다. 그죠? 자, 요 본께는 요것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요 두 번째 물건을 두드리면은 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 말한 수의계약 가능 물건이 아까 했죠.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요 신탁사 전용관 그런 게 있어요. 신탁사 전용관. 그럼 여기서 또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신탁사 전용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주로 신탁사 그런 거 요겁니다. 뭐 교보자산 신탁부터 무화 신탁 그거 하는데 여기는 아까 수탁자는 그냥 수탁 그 보수만 받고 쉽게 말하면 뭐냐 중개업소 법적으로 이제 중개 신탁법에 설립된 법인인데 보수만 받고 공매 넣어주고 하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대출 나갈 때 사항을 잘 모르고 여기서 전화해가지고 어디 물어야 됩니까? 요 전화해갖고 보통 전화하면 여기서는 전화해봤자 답을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되면 우선 수익자 연락처 있죠? 우선 수익자 연락처 하면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고 안 그러면 당초 대출해준 은행의 담당자 이러면 또 알아듣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돼.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돼. 통화를 하고 방문해보고, 그죠? 또 그 실무자보다는 오히려 지점장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조그마한 점 보기 때문에 지점장들이 오히려 더 잘하십니다. 대출 담당 실무자나 지점장을 면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물건을 물어보면 더 잘한다고 지점장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 회사 직접 가도 돼요. 직접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이 또 검색해도 그게 신탁 물건입니다. 알겠죠? 대부분 다 공매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4만원 옥션은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공매에서 찾는, 공매에서.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 요건 이제, 여기 있죠? 공매, 그게 뭐 나오죠? 이거 나오죠? 요거면 되고, 자, 또 그냥 공매 누르고, 공매 눌러볼게요. 눌려보니까, 여기서 처분 신탁 공매 물건 있죠. 자, 요거를 누릅니다. 처분 신탁 공매 물건. 자,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해서 뭐 쭉 홈페이지 가서 요렇게 이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는 방법이 있는데 옵스텔 37개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 연결은 대부분 다 공매에 다 연결되어 있죠. 요것을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리 찾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공매 검색해가지고 여기서 자산에서 보면은 주로 압류 말고 요거를 찾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알죠? 찾는데 지금 신탁 공략하는 거는 주로 요겁니다. 요건데 압류 말고 요거를 본다. 근데 은행 지분 사태 같은 건 괜찮죠, 그죠? 문제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쭉 한번 보면 된다. 일단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해도 보도 되고요. 그래서 검증합니다. 검증하는데 여기 보기에 뭐 토지가 생기는 뭐 많이 나오네요. 주거용 검증해보자. 검증. 기타 일반 재산에 주거용 하니까 392건 온다고요. 다시 주거용 해서 기타 일반 재산으로 검증하니까 지금 392건이 나왔습니다. 392건. 자, 이런 거죠. 한국은행의 뭐 은행 목포 한국은행의 목포 본부 숙소 이런 거래요. 한국은행 숙소.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있죠. 2억 5천인데 짜고 뭐 있다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쭉 나오네, 그죠?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찾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다 다른 것이 위에 끼의 감정가고 밑에 끼 떨어진 금액. 온비드하고 바꿔졌어요. 온비드는 밑에 끼 감정가고 위에 끼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온비드하고 좀 맞춰달라 이렇게 안 맞춰줘. 이게 헷갈린다. 왔다 갔다. 그죠? 밑에 끼 감정가고 최저가 위에 끼 감정가고 밑에 끼 파는 가격이다. 이렇게 판다. 떨어지고 이렇게 판단 말이죠. 그래서 쭉 한번 찾아보시고 뭐가 뭔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은 잘 안 봐요. 이게 잘 안 보고 그냥 압류 재산 막 그것만 많이 쳐다보는데 오히려 여기서 좋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걸 찾는 방법을 배웠고, 자,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공매 조심해야 될 거 세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니까 건저당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더라. 많다가 아니고 가끔 있다. 인수하는 경우가 가끔 보인다. 뭐 드물다, 좀 드물어요. 경우가 있는데 뭐 가끔은 보이더라. 내가 보니 가끔은. 그래서 이제 경매나 공매에서 건저당은 말소 균형 관리에 대해서 소멸하는 게 대원칙인데 신탁 공매는 인수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등기부를 띄보면은 가끔은 건저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추가 대출이 나왔다든지 소유자하고 언어에 대하고 신탁 사고 은행 상관관계에서 그러면서 그걸 인수하라 이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탁 회사의 문의도 신탁 보수를 챙기는 회사이므로 임대차 등 잘 모르더라. 그래서 신탁 전화해서 우선 수익자, 대출해준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뭐 이런 데입니다. 수협 이런 데에 담당자를 연락처를 파악하고 문의를 해야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입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자, 엊그제 설명했어요. 이게 이제 그 공매 이게 이제 우리 마산의 브라운 핸즈 설명했죠. 마산의 브라운 핸즈 이게 이제 53억짜리인데
53억짜리인데 20억 들이니까 누가 30억에 낙찰 받아서 대출을 80% 그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6억 정도 자기 자금 넣었는데 6억도 3명이니까 뭐 공동 투자했으니까 1인당 한 2억씩 하고 7억씩 내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300억 주도 안 팔 정도로 물건이 좋더라고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신탁 물건입니다. 그죠? 신탁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은 신마산, 브라운 핸저, 커피점 같은 이런 물건들도 나옵니다. 나옵니다. 꼭 빌랑 놓은 게 아니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3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신탁 물건을 잔잔한 빌라 같은 거,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그죠? 여러분들이 세무서 가서 부동산 매매업 703011 이래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이게 일반 가시자냐, 간이냐, 면세사업자냐, 여기다 동안 딱 쳐가지고 이름 쓰고 딱 내면은 요런 걸 줍니다. 요런 거. 이거 뭔가 알죠? 이거를 달라해라고, 이거를. 방을 받으라고. 부동산업의 업태는 부동산이고 종목은 부동산 매매. 자, 요거를 하나 만들어 달라해라고. 알겠죠? 이제 잔금 넣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잔금 넣기 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를 하고 고려해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그래야 세금을 작게 낸다. 요래 해야 작게 내지. 은행 가도 요런 게 있으면 대출이 잘 돼요. 대출이. 그냥 개인 가정주부가 그냥 가서 나 박영인데 영인데 대출해더라 하면 좋아 안 해요. 있죠? 그러나 나는 사업자 등록증을 딱 들고 와서 딱 대부의 대리한테 딱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저분은 사업자 대출을 해야 되겠구나. 가계 대출 아니고 개인 대출 아니고 사업자 대출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대출을 못하고 그랬어요. 임대사업자하고 매매사업자를 못하고 했는데 이 부동산 매매를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국가에서도 대출을 좀 풀어가지고 부동산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었습니다. 풀었으니까 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받아가지고 대출 받으러 갈 때도 요거를 들고 갑니다. 알겠죠? 들고 가서 얘기해야 되지. 그냥 가서 몸만 들어가서 낙찰받는데 사면은 아이고 아침에 보자 대출이 저게 옛날부터 1억이 있네 대출. 그러면 1억 초과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출 안 됩니다. 소득 주민도 없고 사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신용카드 역산해 갖고 좀 해주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사업자 대출 해둬라. 그죠? 그냥 개인 대출 말고 이런 걸 가면 무슨 대출요?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 그냥 가계 대출이 아니고 나는 사업자 대출 해둬라. 그냥 가계 대출. 가계 개인 대출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사업자 대출 해둬라. 이게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면은 예로 1억 벌었다 하면은 주로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요양식. 세무사님네 1억 벌었는데 2달 만에 1억 벌었습니다. 세금 신고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낙찰받고 1억 벌었다 딱 가면은 세무사가 뭐랍니까? 이 양식 줍니다. 이 양식. 이 양식 주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X. 우리는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서 납부 계산서 요거로 신고해달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단타로 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신고하는데 내는 기한은 다다음 달 월말 이내에 요 양식으로 내모된다. 신고가 아니고 우리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양도소득세 신고 아니고 우리는 사업소득이다. 그죠? 사업소득. 그죠? 우리는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다. 우리는 사업소득이다. 말입니다. 사업소득을 낸다. 개인보다 한 칸 위에죠. 사업소득이니까 한 칸 위입니다. 업자입니다. 업자. 여러분들이 업자입니다. 말하는 업자입니다. 업자. 그래서 이거를 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77%입니다. 77%. 굳이 내겠다 하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77% 내면 되고 가볍게 기본세율, 누진세율로 하겠다 하면 이 양식을 쓰면 됩니다. 양식 간단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6번. 개인 매매 사업자. 개인하고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매매 사업자는요. 세목이 뭡니까 지금? 세목이 좀 틀리죠? 우리 개인은 이게 양도소득세인데 매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 소득세 해놨죠. 그 다음에 세율 잡아서 세율이 중요해요. 세율. 양도, 이 개인은 70%, 60% 나죠. 1년 미만이면은 70%, 1년 지나면은 60%. 2년이 넘어야 요리 가는데 우리는 바로 뭐 1년이고 2년이고 무시하고 그냥 6에서 45%로 간다. 이죠? 45% 간다. 그게 좋다 아닙니까? 자, 됐죠? 6에서 45%. 그래서 보통은 77%, 66% 아니고 우리는 6.6에서 49.5% 그런 식으로 간다. 이해가죠? 법인은 10에서 20% 해놨는데 보통은 10% 내고 주택이면 플러스 20%, 토지면은 플러스 10%. 일단 이게 이제 기본 세율입니다. 자, 다시. 법인은 원래 법인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원래 지금 이제 1% 빠졌지만은 일단 10% 봅시다. 10%에 플러스 토지는 20%고, 아파트는 플러스, 토지는 10%고, 토지는 10%고, 플러스 10%고, 아파트는 몇 프로입니까? 20%. 그죠? 20%. 중과세요. 중과가세. 중과가세입니다. 중과가세. 중과가세. 이렇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야, 법인 너가 집 사가지고 아파트 낙찰 받아가지고 팔아먹게네. 너 기분 나쁘다. 10%는 내면 되는데, 플러스 아파트 20% 내라. 토지는 플러스 10% 더 내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너 투기 세가 아이가? 너가 법인들이 창원에 와서 쉘이 막 1억 미만짜리 막 무디게 사가고 팔아먹고 그랬죠. 자, 법인에서 창원에 왜 1억 미만짜리를 꼭 사갔을까? 왜 그랬을까? 취득세가 들고, 취득세가. 이게 이제, 공시가격 알림이 가보면요. 1억 미만이 되는 게 1억 이상 되는 거죠. 그럼 1억 이상이면 12.4% 취득세가. 1억 미만이면 10개를 사도 1.1%. 그게 법인에서 서울에서 막 창원에 내려가고 토울 성남 아파트 무디 사갔습니다. 그냥 막 10채씩, 20채씩. 묻지마! 그냥 막 낙찰받아. 여러분, 묻지마 관광 들어봤습니까? 뭐 안 되고 묻지마 관광. 그냥 올라타는 거죠. 타갖고 춤추고 뭐 소주 한잔 먹고 뭐 그런 거죠. 그것처럼 법인에서 막 서울에서 법인 만들어갖고 지방에 내려가고 뭐 중개수 전화하고 그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1억 미만 되는 거 아파트는 막 신신 말고 10개든 20개든 빨리 연락하시오. 야, 사겠다. 이죠? 취득세가 1.1%인 게 얼마나 좋아요. 12.4%하고 벌써 11.3% 차이 나네. 11.3% 취득세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좋다 이거죠. 자, 세율은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가 들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 한 건 하고 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한 건하고 끝 하면 이렇게 딱 빼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추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잔잔한 것도 한두 번씩 낙찰받아서 그냥 별 덕이 안 가도 그냥 손에 안 가는 선이 있으면 하나씩 낙찰받아서 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7번. 수강생이 경매에서는 여기 보면 진해 건데요. 1억 6천이 팔리는데 우리 수강생은 여기 흰 거 있죠, 요거. 공매에서, 이 공매죠, 공매. 공매에서 901호를 1억 4,200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뭐, 위에 1억 6,200하고 요거 보면은, 물론 예전에는 1억 9천에도 뭐 작년에 8월달 1억 9천까지 올라갔네. 2억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2월달에 1억 6,200이고, 물론 조금 5개월 지났는데, 1억 4,200이니까 요 두 개 합치면은 차이를 따지면 한 2천만 원 싸게 샀어요. 공매가. 이 공매가 한 2천만 원 더 작게 샀다. 마이너스 2천만. 자, 그러면 1억 6,200에 출항 좋습니까? 1억 4,200에 출항 좋아요. 벌써 2천만 작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차이 나는 겁니다. 지도 1억 6,200에 낙찰받아갖고 돈 벌려고 한 건데 나는 벌써 1억 4,200에서 신탁 공매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것도 보기에 지 혼자 들어왔다. 혼자 낙찰받아서 딱 잔금 치람. 근데 이제 문제는 전화가 왔는데 엊그제 전화 왔어요. 월요일날. 지난주 전화 왔는데, 명도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잘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됐대. 돼가지고, 지금, 그냥, 모든 것은 명도는 협의다, 협의. 전화해가지고, 또 만나서, 어차피, 그래서 이사비를 얼마 좀 주면 되는지, 소송하면은요, 좀 피곤하잖아요, 서로, 그죠? 피곤합니다. 또 소송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번호 알아야 되거든. 그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민번호. 피고에 뭐가 있어야 뭐 인적 상황을 알아야 뭘 소송하든지 뭐 하죠.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 알아야 되는데 좌우지간 낙찰받고 잔금 치르고 나면은 소유자가 지니까
뭐 안 되면은 경찰 부르세요. 실 불러가지고 인적사항 파악 안 되거든. 이상한 사람이 여기 내 집인데, 내 등기부인데, 내 집인데, 무엇이 들어간다고 들어와 있다고, 지금 살고 있다고, 저게. 좀 인적성 파악하려고 하면 경찰서도 막 오겠죠. 어서 주민증 봅시다. 내도 주민증 삐주고, 그것도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난 막 나오는 거죠. 어찌 되냐? 그럼 뭐, 아이고, 뭐, 짜고, 뭐, 보통 보면은, 나가야 되는데, 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조금 더 받아보고, 조금 더 있다 나가려고 이제 월세도 안 내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이제 판례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18번. 신탁 공매를 배우자. 창원시 월령동의 힐하우스 101호 상가는 이게 보니까 25%가 됐어요. 25%. 자, 봅니다. 이것도 상가입니다. 잘못해서 그런데 이것도 상가입니다. 똑같아요. 상가예요. 자, 101호인데 더 힐스가 상가가 22%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아마 안 산다. 안 산다. 자, 보겠습니다. 뭔지. 자, 5829 위에 거네. 5829가 103호고 101호가 있고. 그죠? 보겠습니다. 자, 공매에 가서 춤을 치고 조용하네. 공매에 가서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 눌렸어요. 옥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를 넣고 딱 검색을 하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올 때는 항시호를 올립니다. 전체 하고 탁 검색해 뭐가 나올 거예요. 자, 나오죠. 자, 상가인데 103호인데 전용이 32평인데 3억 4천에서 1억 2,400까지 떨어져도 안 사더라. 자, 봅니다. KB 부동산 신탁 많이 들어본 데죠. 신탁인데 전용이 한 30평 되는데 요게 요까지 해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여기서 출발했죠. 여기까지 떨어져도 안 사더라. 그럼 안 사면은 평생 안 사느냐? 은행은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떨어지고 끝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저기 신마산에, 여러분 어디죠? 신마산에 그 뭐고? 만날고개 합니까? 만날고개. 만날고개 그 주차장 있죠? 주차장 저도 자주 등산할 때 가는데 저는 여기서 차대 놨고 요 신마산 만날고개 차대 놨고 또 옆에 둘레길 다니요. 다니는데 그 조금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있네. 여기 힐스. 요게 우리 수강생이 이제 2층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낙찰받아가지고 공매에서 소액 보증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쫓아낸다고 고생을 했어요. 했고, 하여튼 여기 아마 1층인가 봐. 어때요? 1층에 상가인데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감정 가격이 3억 4,600인데 1억 2,400까지 36%가 떨어도 안 사겠다 하면. 참, 여러분들 배 부르다죠. 진짜 배가 부르셨어요. 상가 안 산다. 상가가 좀, 이게 만 창원에 있으면 됩니까? 바로 샀지, 그죠? 성남동에 있으면 바로 살 건데, 이게 이제 저기 삼복도로 위에 만날고개 올라가는데, 그 N편에, 올라가는데 바로 N편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다. 자, 그럼 요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자, 이게 안 팔리고 있는데, 그럼 요거는 보니까 KB 신탁에 전화해 보면은, 여기서는 잘 몰라요. 전화하고 뭐라 한다고요? 우선 수익자. 연락자겠더라. 그러면 그런 연락해서 통화를 해보면은, 팔겠다, 사겠다, 그 끝난 겁니다, 뭐, 뜹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연락을 해보시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계속, 이게 안 팔린다, 그죠? 안 팔린다. 답사 보시고, 돈이 좋은지, 나쁜지. 이제 경매 코스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사가지고 1층 상가인데 비어있는 거 이거 사가지고, 자, 봅니다. 원래 상가는요, 한 40% 정도 대출 되거든요. 아무리 안 돼도.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40%면. 1억 한 2천까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내 낙찰을 받고 플러스 대출이 5천원 더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더 노리는 경매 코스도 있더라. 그입니다. 상가가 뭐 25%까지 거의 22%가 22% 해도요. 22%게 되네. 22%까지 떨어져도 안 사더라. 그입니다. 자, 요것도 꺼버렸어요. 여기 이 주택입니다. 여기 요것도 똑같이 거리생활 시설이다 보면 됩니다. 101호. 바로 옆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KB 부동산 신탁이나 여기 가도 아마 지금 살았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옛날에 공매는 거 보면 이래요. 힐하우스 101호인데 전용 면적이 있는데 이게 7,200까지 떨어졌습니다만, 그죠? 자, 그래서 이 상가는 부가가치세 얘기가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요거를 예전 가격의 7%를 별도로 납부한다. 자, 요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택 아파트는요,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가세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부가세 면적 사업자를 등록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요거 플러스 여기에서 예를 한 500만 되겠다, 그죠? 500만 원 정도는 별도로 또 부가세 준비를 한다. 잔금 치를 때 7,200만 원만 다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의 부가세까지 조금 더 한 500만 원 더 준비를 한다. 이것도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주로 이제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선 수익자 알아가지고 요거를 내용을 파악해서 접근하면 되겠다 해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19번. 온비드 공매에서 수의계약 가능 물건이었는데 체결되어 버렸다. 도시형 신화주택 9건. 582,200 투자해서 월세 보증금 1억에 월 400만원 가능한 물건이다. 했는데, 이는 예전 겁니다. 예전 건데, 뭐냐, 그러면은, 이 도시형 신화주택이, 이거 보니까 이게 이제 한 10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낱개로 팝니다. 파는데, 요 중에서 한 호실에 들어가 있는 여성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나도 잘 모를 건데, 여성이 전화 오는 바람 내용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했더니, 도시형 신화주택이에요. 자, 도시형 신화주택이, 이 뭡니까, 이거? 이 뭡니까? 아파트하고 어찌 달라요? 제일 안 좋은 게 주차입니다, 주차. 아이고, 주차 때문에 저녁에 들어오면은 싸우면 안 돼요. 주차대라. 주차대라. 이래. 그냥 아파트는 보통 1대1 정도 되죠. 예를 100세대 그러면 한 100대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 70세대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30세대가 모자라니까, 거의 뭐, 너가 뭐지 됩니까? 저도 저기 토ල් 성원 아파트 6,200세대죠. 석사, 박사 막 맞추고 오면 보통 밤 11시 되거든요. 11시 되는데, 그 차 되면은 될 데가 없어. 그래갖고 한 세 바퀴 돌다가 어디 구멍, 구석에다 칵 쳐봐놓고 아침 새벽쪽에서 차 빼고 이렇게 했거든요. 도시 신화주택은 안 좋은 게 주차입니다. 주차 대란. 자, 그러면서 아가씨 지나갔는데, 그 아가씨 어찌 됐는데 했더니, 자기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부평 새마을원고 여기다가 전화를 했더니, 다 알려주더라고. 요거를 사시면 되고, 요 메토는 뭐가, 자, 봅니다. 장점이, 월세가 세다. 해놨죠. 장점이는 10개 받아도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전용 면적 80억 이하는 10채 받아도 7억세가 1.1%다. 자,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다 받으면은, 이 다주택자 돼서 나 7억세가 막 그냥, 뭐 6%, 8% 그런 거 있죠. 우리 다주택자는 8%, 12%막 올라가죠. 그게 아니고, 1억 미만은 10개를 받아도 1.1%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 하다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 다 알더라고. 여기 이제 샤워놓고. 여기 전화하니까 이제 이 정차장이 아주 상시 알려줘요. 요거는 저렇고 저렇고 해서 이제 내보고 사라고 영 막 하더라고. 그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굳이 살라고 했습니까? 교육 자료 만들라고. 그 이제 못 샀어요. 못 사고 결국은 제가 팔았습니다. 팔아먹고 이제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도 수의계약 가능 물건의 본격에 있더라. 옛날에 있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하여튼 지금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 2019 마이너스 05 00 마이너스 072 029 한번 봅시다. 지금 시다 있는 거. 자, 여기 가서 검색해 보자. 뭐라고 나오는지. 수의계약 체결은 뭡니까? 이는 끝났다는, 그죠? 체결 때부터 이제 팔렸다. 이게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결국 누가 이제 사갔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7,900 뭐 쭉 이렇게 9,200부터 출발해서 5,200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누가 이제 가져갔다 하면 체결 거면 끝난 겁니다. 체결 가져갔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명함도 내가 받았고,
그죠? 팩스 저게 카톡에 받았고, 요 데이터도 자기가 주더라. 이렇게 이제 5억 8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사실은 뭐 다 사가 있어. 그거. 그러면 어찌 되냐 했더니, 뭐 보증금 월세를 이렇게 1억에 한 400만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투자해가지고, 한 6억 투자해갖고 1억에 한 400이 뭐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놓은 물건입니다. 지금 이거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0번. 600여 원은 신탁회사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전입자가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봅니다. 진해구 충의동인데, 이게 보면은 602호가 충의동에, 602호가 65대 있는데, 자, 봅니다. 각구에 소유권 이전이라 하죠. 신탁회사 문구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가지고, 오른쪽 보면은 수탁자가 농협은행에 있다. 그죠? 2022년 5월 31일에 이전을 했는데, 수탁이 됐는데, 어디 갔나? 자, 다시 봅시다. 602호에는 신탁회사 소유권 이전이 2022년 5월 31일이죠. 5월 31일 이후에 전입자가 하나 있더라. 11월 달에 한 6개월 뒤에 임시가 있는데 후순인가. 자, 공매의 집행기한, 이건 특이 이제 신탁회사 아니고 농협이더라고. 특이하게 농협에 전화해서 수익자 연락처를 받아서 수협의 안락동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어떤 여자 직원이 이제 대북의 팀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장이 전화 오더라. 김땡땡 지점장이 전화 와가지고 답을 주는데, 11개 중에 5개는 요 보면 있죠. 11개 중에서 지금 요겁니다. 저 뒤에 보면 노란 거 있죠. 요 5개. 다른 거 다 팔렸고, 요 5개가 있는데, 요거 804호는 2천만원 인수고, 903호는 1천만원 인수입니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3개는 아무 점유자가 없고, 별 문제가 없고, 인수가 없는데, 요거는 인수가 있다. 804호, 903호.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게. 모르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602호는 뭐 전입자 하나 있더라고요. 또 있고 보니까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방이 4호가 요겁니다. 4호, 1호, 2호, 3호. 자, 그러면은 이게 남양이니까 3호, 4호가 좋죠. 그 다음에 좋은 게 어디입니까? 2호가 좋으면 1위 보는 게 좋아요? 2위 보는 게 좋아요? 1호 남양. 서양이 더 좋습니까? 예. 동양보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701호 뭐 701호가 더 좋다. 702호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에는 3호, 4호 좋죠. 일단 남양이니까 좋고, 그 다음에 201호 동양이 오히려 안 좋다. 서양이 더 낫고. 왜냐면 서양이 햇빛이 계속 오후에 들어오니까, 그죠? 들어오고, 뭐, 우리 베란다 발코니에 뭐 화분을 갖다 놔도 햇빛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 잠시밖에 못 받죠. 그래서 그게 좀 안 좋다 얘기죠. 자, 이건데, 자, 보겠습니다. 그 일부는 팔리고, 절반은 팔리고, 절반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자, 옥션 가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옥션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자, 옥션에 가서, 공매에 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올 때 당시 뭐 한다고요? 전체를 하니까 이 나옵니다. 여기에 602호. 자, 602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7,171 전용이 22평.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의계약 가능 해놨다. 그죠? 자, 해놨습니다. 수의계약 가능. 자, 퀸 여기에 602호는 수의계약 가능한데, 이 대지금도 있고, 전용이 22평. 그죠? 있는데, 65%에서 지금 농협, 이는 특이 잘 있는 사람 없어요. 농협은행이 일단 수탁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고, 그럼 요거를 온비드를 가면은 이 자료가 있겠죠. 그럼 여기 전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화했어요. 이게 오창호 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자를 알려달라 하니까 이제 그 수입 지점을 알려주더라고. 수입 지점을 알려주고, 여기서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고 이제 수협지점에 전화를 하래. 그래서 알아보고 하라. 자, 근데 여기서도 해당 공고 보기를 보면은 뭐 자료가 조금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공고 최종 있죠. 공고. 요거를 이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2차 그죠? 충의동 4-1에 11개가 있는데 오피스텔 공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6차가 7월 달에 지난달에 끝났어요. 7월 달에. 그다음 6차에 했는데 여기서 쭉 둘레 6개인데 아까 몇 개 팔렸죠. 팔리고 노란 것만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거 잘 봅니다. 딴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산 무슨 글이 있어요. 이거는 별 문제가 없고 여기 있네. 자, 소유권 이전해 보니까 일어난 게 있어요. 이 차는 거든요. 이게 있어요. 특히 신탁 등기 이전에 주임법상 상임법상 전입을 신고를 먼저 하고 있는 임차인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사기 전에 뭐 이제 여러분 뭐 사는데 먼저 전입이 됐다.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이후라도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는 매각대금 외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알아서 좀 이 특별문구 하나 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지임자 이야기는 이렇게 써놓은 거는 아까 8층에 그게 2천만 원, 9층에 1,000만 원 두 사람이 그 관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낙찰을 받으시면은 아마 부담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익자 은행에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알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친구는 잘 알거든. 대출할 때보다 딱 뭐 했기 때문에. 그럼 1,000만 원, 2,000만 원이, 이게 이제 철수가, 이제 소유자, 전 소유자 철수가 무슨 여한 사유로 해서 뭐 서로가 수탁자, 위탁자, 은행하고 이 상관관계에서 뭐 봐주기를 했는지, 우체는 좌우지간 인수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믿어야 돼요. 알겠죠? 믿고 일단은 저가 산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하고, 만약 믿었는데, 1,000이고 2,000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월세도 뭐 안 내고 한 2년 동안 월세가 한 50만인데, 60만인데 안 내고 그냥 넘어갔더라. 낙찰자가 물어보니까 월세는 그도 안 냈다 하더라. 관리비도 안 내고. 그러면 2천만 쳐마서 공제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제 그 상황은 여러 가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내가 얼마를 인수했지, 이제 그거는 두 호실이 관련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요게 6개 동그라미 치는 요거는 팔렸고, 요거는 6개 팔렸고, 동그라미 안 친 거, 요거는 안 팔리는데, 그 중에서 요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이게 안 팔린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서 안 팔리는데, 804호는 2천만 원 인수입니다. 진짜 그래요. 요거는 1,000만 원 인수, 나머지는 별 문제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아까 2호가 좋다 했나, 2호. 그럼 난 3호보다는 2호 딱 먹으면 602호, 802호 사는 게 안 좋느냐. 알겠죠? 별 문제 없다 하면은, 804호는 2천만 원, 1,000만 원 여기 높이니까 조금 그렇고, 요거 두 개를 타켓에서 한번 차려본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비어있다 하면은 좋죠? 또 비어있다, 또 좋은 것도 아니라, 비어있으면 또 문제가 뭡니까? 관리비가 또 밀려있던 관리비가 이게,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대부분 관리 좀 잘 내요. 왜냐하면 관리실에서 신이 전기 끊어빈다. 물 안 준다. 그거 사니까 이제 뭐 좀 잘 내는 편인데, 비어있으면은 2년이고 3년이고 비어있으면 관리비 냈을까 안 냈을까? 그럼 관리비는 최소 3년 정도, 5년 비어있다 하면은 3년은 여러분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은 뭐 채권 소멸시효로서 별 문제가 없어도, 우리 채권 소멸시효 수값 밥값은 몇 년입니까? 1년. 그 다음에 이제 연체 관리비는 3년. 은행에 돈 빌린 거는 5년. 개인 간에는 10년. 자, 내가 1억 빌렸어. 1억 개인한테 잔금에서 빌려줬어요. 전화가 텔레비에 차인지 해갖고 막 사장님들 하고 딱 나타났어. 12년 만에. 그래서 가서 막 돈 내라고 법무사 통화하고 막 서류를 보내겠더니 법정에 왔어요. 12년 만에 왔어요.
너 전에 2억 빌려가고 이자고 뭐 한 3억 5천 내놔라 했더니 10년, 12년 지나서 냈더니 전망이랍니다. 저 판사님 채권 소멸시효 걸린 거 아닙니까? 10년 넘었으면 이렇게. 에? 10년? 그럼 끝납니다. 수가 발가 몇 년요? 1년. 그럼 내가 저 상남 가서 술을 한 500만 주고 양주. 1년 반 만에 마담이 찾아왔어요. 내놔라, 500만 내놔라. 마담, 술값은 1년이라 하던데, 니 100만 원 받고 떨어질래? 어쩔래? 그러면 어쩌는 거 마담이. 뭐, 거기다 주소, 이렇게 되지. 한번 붙여하면 제가 지는 거예요. 알죠? 채권 소멸줘도 3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려면 3년, 만약에 5년이 다 그러면 3년치는 아마 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3년치는. 그런 거 감안하면서 이제 조심하면 되는데, 일단은, 요 문구는요, 요 거는, 여기에 물으면 제일 알아. 누굽니까? 수협에, 이 시킨다, 잘못 전화시킨대. 여기 있네. 김땡땡 지점장. 여기, 여기. 연로 전화만 여직원이 담당하더라고. 차장이 담당. 차장이 물어보고, 나한테 이 사람 또 전화 왔어. 그러니까 2천만 원, 1천만 원 인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전화 왔는데, 막 인수 있는 그거도 모르겠다. 막 인수가 진짜 인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판례 입장에서는, 아마 계약서를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신탁원부를 아마 안 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해요. 그런데 지임장이 이제 인수라 그러니까, 그래 믿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기가한데 소똥이 만큼 있어. 팍 밟고 가까지 옆으로 싹 이렇게 가. 응? 싹 가야 되겠죠? 팍 밟을 필요 뭐 있나? 소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소똥이 있는 거, 요 800 매도고, 800, 45, 900, 3호는 피하고, 나머지 3개 또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층에 있으니까 3개 가서 두드려 보고, 여러분 좋은 거, 다 팔고 돈이 되겠다 싶은 거는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어느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수익자 담당자를 만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나갖고 이야기 들어보고 현장 답사해보고 결론을 짓는다. 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가끔 전화가 온대요. 전화 오고 뭐 까짜 살까 말까 하는가 봐. 주변에서 수익이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21번. 요거는 바로 또 옆집입니다. 옆집에. 요거는 1-1번지. 옆집인데 두 개가 지금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601호, 302호, 601호. 그죠? 그쪽에도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쭉 많이 떨어졌죠. 1억 4,400까지 막 떨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KB 부동산 신탁에, 전화를 해보면은, 자, 이거 봅니다. 21번은 진해구 중이동 1-1이죠. 302호, 601호입니다. 요거는, KB 부동산 신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은행이 아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 그죠? 마이너스 1, 빵빵빵, 마이너스 0, 4, 7, 4, 1.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옆에 동네 자꾸 이런 게 보이면 안 좋거든요. 그죠? 우짜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옛날에 미분양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무더기를 보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 공부사항을 딱 봅니다. 2억 5천인데 한 1억 정도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 괜찮은가 봅니다. 302호, 601호예요. 자,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또 유의사항도 있고 네가 책임을 다지라 하는 이런 문구가 쭉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있는 거예요. 있고 302호는 이제 2017년 8월 달에 이전을 받았는 건데 KB 부동산 신탁 갔는데 그 뒤에 전입자가 있더라. 자, 봅니다. 2017년 8월 달에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2017년 8월 달에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없거든요. 불법 점유자를 보는 건 나는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보는 건데 이제 상시한 거는 이제 또 다 우선 수익자 은행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02호하고 몇 개입니까? 602호하고 지금 두 개죠. 602호하고 601호, 302호. 그죠? 한번 봅니다. 충이도 1-1에. 그죠? 자, 온비당 가볼게요. 온비당. 자, 온비당입니다. 302호. 수의계약 가능해놨죠. 수의계약 가능. 그죠? 진해 충이동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자, 이거 눌러봅니다.
눈이 보니까 여기 화면 오죠? 요 아파트에, 요 아파트 있는가 봐요. 여기에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토지가 없는데 어쩝니까, 이거? 큰일 나죠? 없으면 큰일 나죠? 수의계약 가능한데 대지권이 있는가 따져야 되겠고, 건물은 잘 비는데 토지가 어떻게 도망가 삐나, 일단 감정 가격은 2억 4,500이라 해놨는데, 토지는 어디 도망가 삐노? 대지권은. 자, 대지권 잘 모르면 일단은 여기 쭉 보다가요. 여기 보다가 여기 있네. 302호에 대지권이 뭐고? 아, 여기 대지권이네. 대지권이고 여기 이제 건물이고 83여기고 그다음 601호는 대지권이 한 8평. 건물은 84.40이니까 크죠. 국민주택 규모. 전용이 25평. 분양은 뭐 34평 이렇게 되겠죠. 분양 32평 해놨네요. 그죠? 자, 여기입니다. 그럼 대지권 이따가 봅니다. 이거는. 이따가 보면 되겠다. 보면 되겠고, 신탁 보면은요, 감정을 누가 의뢰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감정 의뢰인 누구죠? 부산제일신업. 자, 요거 전화하면 돼. 아까 그 KB 부동신탁했죠? 신탁인데, 감정평가사는, 여기 평가서에는 여기 부산, 요 전화하면은 이게 거의 다 99%가 우선수익자입니다. 자, 알겠죠? 신탁 전화 안 해도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여기 의뢰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부산제일신입에 전화해서 누구 바꿔달게 됩니다. 그 저 진해에 경매하는 거, 공매하는 거 그 담당자 바꿔달라면 바꿔줍니다. 그죠? 그럼 뭐 담당자 전화해가지고 요번에 2개 관심 있는데 요 장단점이 뭐고 좀 추가 부담해야 되고 낙찰자가 뭐 이런 게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법인은 원래 옥토산업이라 옥토산업이고 요리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요다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선 수익자. 오케이 알겠죠? 우선 수익자 요 전화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원래는 요리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요리 바로 전화를 해도 된다. 요거 2개. 자, 요거 2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아마 이제 전화해 보면은 이렇게 쭉 들어있죠. 공매 공고문 어디 있습니까? 공매 공고문은. 자, 온비대에서 공매 공고문 어디 있어요? 공매 공고문은. 자, 얘로 이 302호, 내가 302호를 타켓을 잡았어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감정선을 받고 요 있죠. 해당 공고보기 요 보면 됩니다. 요거 꼭 눌러가지고 제일 밑에 파일 보면 됩니다. 요 있죠. 요 신용정보 이거 필요 없고 위임장 필요 없고 개인정보 수집 이거 필요 없고 요거만 보면 되겠네. 공매 공고 첫 번째 있는 거 요거를 보면 된다. 자, 써놨죠. 자, 같이 봅니다. 부동산 공매 공고 302호 601호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지권도 있네. 그죠? 대지권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오케이. 온비대에서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1차가 이렇게 출발이 됐는데 2개가 요까지 해도 1억을 따라도 안 사더라. 하여튼 창원 사람들 돈 많다. 그죠? 아주 뭐 1억을 내놔줘도 이제 안 사는 게 아니고 첫째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진해에 있는 중개사가 여기 공매 여기 신탁 공매다 하는 거 아는 사람 있느냐? 손들어 하면 진해 중개사가 한 100명 있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 내가 볼 때 모릅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개가 남아있다. 2개가. 계약금은 10% 걸어야 말이죠. 계약금 걸고, 온비대에서 하면 되는데, 계약금은 이제 나중에 10%를 걸어야 되고, 뭐 짜고 뭐 이런데 쭉 보면은, 모든 책임은 좌우정한 선생님이 다 지어야 됩니다. 알아서 막, 여기 있네. 임대인의 지위 같은 거 있네. 임대인의 지위 숨겨야 된다. 뭐 어쩌고. 이런 거를 이제 은행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혹시 내가 덤뜨게 쓰는 게 얼마 있습니까? 물어가지고 계약서를 쓴다. 그죠?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용 계약서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쓰면서 나중에 보면요. 네가 전부 다 책임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약의 해지가 있고 금지사항 뭐 법은 어쩌고 여기 있네. 퇴하사항 우짜고 하여튼 막 모든 거는 네가 덤뜨게 써야 된다. 그죠? 명도 같은 거 유치권 같은 거 네가 전부 다 책임을 지라. 자, 이 내용을 누가 잘 알까? 누가? 계약서에 누굽니까?
이리 써놨지만은 계약서는 여기서 만들지만은 실제 속내는 은행이 잘 알아요. 이해가시죠? 은행 가서 물어보고 시세는 이제 그 두 번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1억을 내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면은 자 봅니다. 요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한 1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더라.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된다. 입니다. 아까 뭐 신입인가 거기죠. 여기 있네. 부산, 자, 이거 본다. 15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부산 제일신입에 여직원 임지연 차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인수 금액이 발생합니다. 300여원은 2천만원, 601호는 1,800만원 낙찰자 인수가 됩니다. 신탁회사의 소유권자가 2017년 8월 이후에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이지만은 요거를 책임을 져야 되고 매수인이 미납 관리비까지 좀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전화해 보세요. 임지연 차량한테 요거는 전화해 보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그거에 300여원은 2천만원. 근데 이상해요. 왜냐 그러면은 이 분명히 이 뒤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601호 같은 경우는 자 601호는 1,800 하는데 601호의 전입자가 2019년 3월 달이고 아마 신탁에 넘긴 거는 아마 요것도 빠를 겁니다. 빠를 거예요. 자, 요것도 있네. 2018년 4월 달에 300여는 4월 달이고 제일 빠른 게 이게네. 그럼 신탁에 넘어간 거는 언제냐? 2017년 8월 달인데 더 빠르죠? 빠른데 너가 도는 사람을 인수라 하는 게 난 좀 이게 이상해. 자, 원래 대전제예요. 원래는 계약서도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대법원까지 놓은 싸움하는 거 보면은 나 책임은 신탁사가 여러 KB 신탁에서 동의를 해주도 나중에 돈 받을 거는 옛날에 철수한테 받아가 철수한테 그렇게 하기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철수한테 받아가기로 이렇게 계약을 해놔갖고 나중에 수탁자한테 떼어서 내놔가면 안 되고 또 낙찰받은 사람한테도 역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판례입장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천만원 1,800이 인수가 아닐 수도 있다. 계약서를 탁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어디 전화한다고요? 임지연 차량. 제가 딱 연놨죠. 연놨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는 2천만원 1,800이 굳이 이걸 인수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혹시 인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됩니다. 만약 이것만 없으면 그죠? 인수만 없으면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죠. 근데 신탁사가 도장을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이게 KB보다 이 큰 회사인데 이런 데서 뭐 물건이 수백 개 수천 개를 움직여 핸들링 하는데 와가지고 신입하고 와가지고 철수하고 와가 철수가지고 이게 임차하는데 동의 좀 해주이소 한다고 신탁사 사장 직인을 크게 찍어주느냐 내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어려워. 일단 KBC 보는 신탁 물어보고 찍어준 게 있는가 뭐 이런 물어보고 신탁 한번 안 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아마 안 돼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22번은 신탁 원부를 발급을 어디서 받느냐? 꼭 여기 인터넷 등기소로 가야 되느냐? 자꾸 거기 가야 되는데 요거는 10분 시간입니다. 지금 56분이죠? 56분. 06분까지 조금 휴식하겠습니다. 10분. 신탁 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인터넷 신탁 원부 발급 전자민원 자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전자민원 거기에서 부동산 등기대장 관련 서류 법인 아니고 부동산 등기대장 관련 서류에 체크를 하시면은 이런 게 뜹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뭐 있죠? 부동산 신탁원부 9,000원 해놨죠? 9,000원 해놨습니다. 요거 눌려갖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더라, 뭐 팩스로 보내더라, 뭐 이렇게 자기 메일 넣고 이러면 됩니다. 이래 하면은 신청해 보세요. 자, 우리 농지정도 인터넷 정부 24 가면 된다, 그죠? 농지정은 되고 요거는
일단 이제 등기소에 아마 중간 역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전자민원 서비스하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겠다 보입니다. 금액 안 비싸니까. 자, 신탁 원부에 보면은 주로 이런 게 있어요. 23번에 봅니다. 다 틀리는데 이제 어떤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신탁 원부에 보니까 13조에 임대차 등 해가지고 봅니다. 위탁자는 수탁자하고 1순위 우선 수익자 상위 사전 동의 없이, 은행 동의 없이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 행위했다. 이제 철수는 KB 부동산 신탁이나 농협, 신협 등에 채망고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데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만약 비가 있으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위탁자 및 위탁자, 철수하고 우선 수익자, 새마을 권고는 신탁 부동산에서 1순위 우선 수익자 동의를 얻어 분양할 경우에 그냥 놔두고. 자, 3번 봅니다. 위탁자가 철수나 영희가 수탁자, KB 부동산 신탁하고 1순위 우선 수익자, 은행에 대출 은행의 동의를 얻어 신탁 부동산을 임대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임대보증금 전액은 우선 수익자의 대출금 사안 용도로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한 그 수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출을 꺼버리면 그거는 또 이제 정상적인 임대차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대출을 꺼야 된다. 대출을. 또한 철수가 임대인을 해서 철수가 임대인을 돼가지고 전체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철수하고 수익자에게 있으며 수익자가 이제 이게 은행이죠. 은행에 있으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위탁자는 이제 철수죠. 철수하고 1순위 은행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탁자를 면책시키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한다 말이죠. 하여튼 저거 알아서 해라 말이죠. 위탁자 철수하고 은행이 알아서 해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1,800, 2천만 원을 내가 꼭 내야 되냐, 그게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자, 본조 사망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재반 조치, 저당권 설정, 수익에 대한 재임대 등 재반 조치를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에 대해서 처분한다든지 재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한가를 한다, 공매를 해피든지 할 수 있다. 신탁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철수하고 은행하고 은행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이리 써놓으면은 이제 좋은 건데 이제 여기에 대출을 껐을 때 소유자하고 언론해서 대출을 꺼버려 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인수가 되느냐, 자, 그런 문제, 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조항들이 신탁 업무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신탁 발급을 받아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자, 24번 봅니다. 24번. 신탁 공매에서 신탁회사로 이전 등기 전에 먼저 전입하고 대항력을 갖춘 선순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판례가 있다. 그렇게 드물지만은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이제 대출 나가기 전에 미리 이제 10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이제 선순위가 있더라. 그럼 그거 담보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농가주라 할 때 그거는 당연히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탁에서 농가 줬는데 너가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늦게 들어온 사람. 신탁에서 너가 주고 소유권 너가 주고 1, 2, 3년 뒤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낙찰자가 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이제 주안점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7, 80%는 불법 점유자고, 그러면 1, 20%는 이제 대출을 끄고 선순위로 또 안겠다든지 서로 다 동의를 해가지고 임대인에 다 삼각형이 다 동의를 해서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따져봐야 할 문제다. 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소유권 넘기기 전에 전입한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그러나 90%는 임차인은 불리하고 낙찰자가 유리한 판례에 해당하는 불법 점유자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아래는 우리한테 유리한 판례다 봅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이제 신탁회사죠. 사전 승낙하되 위탁자 그러니까 철수 명의로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했으므로 전세 보증금 채무는
철수한 데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 업무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도. 따라서 보험권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담보 신탁 이후에 철수인 A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A를 상대로 철수한 때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뿐이고 수탁회사를 B를 상대로 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수탁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에 그로부터 보험권 주택의 소유권을 낙찰받고 취득한 신탁공매에 낙찰받은 우리 원고가 주임법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좋은 거죠. 대부분 여기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탁 원본을 보고 법률 자문을 구해서 2천만원, 1,800이 선순인지 안 줘도 되는 건지 이제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5번 봅니다. 25번. 25번에 신탁 공매 이상한 점유자, 전 소유자, 철수와 전세 계약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낙찰자한테 유리한 판례가 방금 설명되는 요겁니다. 요거고. 자, 그거는 이렇게 되어야죠. 자, 한번 봅니다. 이 신탁 공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선 수익자가 은행입니다. 은행. 그리고 위탁자는 당초 소유자죠. 철수. 위탁자는 외우세요. 철수. 임대인 A. 그 다음에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후에 들어온 B,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탁자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낙찰 받았으니까 원고가 돼가지고, B가 원고가 돼가지고 A한테 이제 이게 이산 사람이 이제, 어디 갔노? A 어디고? B가 이전 후에 여기 A네. 임차인 피고. 우리가 이제 원고고 여기가 이제 피고고 이렇습니다. 신탁 소유권 이전한 후에 임차인 피고가 되고 이제 소송겁니다. 나가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2002년도 작년에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옵스테이스 나온 건데, 요거를 쭉 집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KNPD는 옵스테를 169채에 대해서 농협을 1순위로 해서 수익자로, 그 다음에 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한국토지신탁 수탁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신탁은 요 이전 등기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신탁부 다 기재가 됐는데 그거 나왔습니다. 사안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았는데 이상한 불법 전유가 있을 때 불법 전유에 대해서는 신탁회사에도 이제 그 전세보증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낙찰은 할 수 없다. 우리한테 좋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쭉 판례가 기니까요. 자, 요거는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판결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 사건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철수 명의로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을 했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는 철수한 데 있다고 보아야 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업무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본권 주택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이후에 철수한 때 요거를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의 피고는 A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철수를 상대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고, 수탁자인 B를 상대로 할 수가 없다. 이제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대법관이 좀 그것도 좀 나 반대 의견이 좀 있다 하고 이런 의견을 넣어놓은 것이요. 양창수 석자 교수가 이렇게 이제 좀 쓰라겠습니다. 있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왼쪽에 여기에다가 힘을 더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판례를 더 존중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순에 대한 대항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 아까처럼 이제 이런 겁니다. 대출을 갚았다. 아까 그럴 수가 있겠죠. 대출을 전세보증금 2,100 받아가지고 대출을 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동의를 하고 그거를 받아고 대출을 꺼줬는데 이거는 아마 대항력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대항력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임차인을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 안 해야 됩니까? 대출을 꺼주는데 삼자가 다 연락해갖고 서로 합의 쇼당 해가지고 여러분 합의 쇼당 뭔가 합니까? 하도 칠 때. 하도 칠 때 합의 쇼당 다 했는데 그러면 너 2천만 원 주고 그러고 뭐 신탁에서 하고 다 도장 찍어갖고 뭐 오케이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있는데 이제 고매들 앞에서 들어왔을 때는 또 그거를 대항력이 딱 인수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막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돈을 철수가 가면 이제 문제가 틀리는데 안 가져가고 대출을 껐다면 대출을 끄고 금액을 줄여주고 이럴 때는 선순위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그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돼.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맞겠다. 여기 이제 대법관 말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상세하게 보실 분이 있어서 이걸 빼필하다가 어려우니까 뺄라 했는데 이제 또 우리 학원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변호사도 수업 들으라고. 그죠? 왕초보도 오시고.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내가 좀 어려운 것도 같이 이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제 변호사 되시는 분, 좀 공부를 깊게 하시는 분은 이걸 좀 보고 좀 공부를 하고 이어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신탁 원부하고 은행의 그 우선수익자, 은행 지점장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강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보수적으로 은행에서 인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젓가락을 때려야지. 무슨 소리 하나. 우리 원장님이 판례가 우리한테 이긴다. 그런 판례가 있다가 했는데 그 지점장 진짜 공부도 안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이게 자꾸 이 판례라는 거는 조금 이 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 가봐야 되는데 이제 기본 뿌리는 그렇습니다. 뿌리는 그래서 대출을 껐다 하면은 이제 문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신탁 물건이 10개, 20개를 팔리면은 꼬꼬마 한 두세 명이 또 있어요, 세상에. 그게 또 잘 안 팔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안 팔려고 더 유찰되는데 이야기를 해본 게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달 나갈게요. 이래 보면 됩니까? 땡 잡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비도 안 들고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맨수를 간다. 가을 바구니 한 박스 사간다. 케이크를 사간다. 케이크. 좀 거다. 35,000짜리. 20,000짜리 사지 말고 35,000짜리 딱 사고 무겁게 하면서. 많이 드십시오. 그거. 내가 이번에 관심이 나 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신탁 이렇게 복잡하게 사기를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재단 패리도 봐드리겠다 하고 그래갖고 말 안 들으면은 소주 한잔 합시다 해서 소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잔 미가면서 삼겹살하고 타고 한잔 술이 한 병쯤 되고 나면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렇고 집주인이 이렇고 그러면 압니다. 집주인이 이렇고 철수는 이런 사람이고 은행은 이래 가지고 내가 옛날에 나도 2년 넘게 살았고 월세 내가 안 주고 50만 원 2년 동안 안 주고 살고 있으니까 한 500만 원만 주면 내가 그냥 조용히 비켜줄게 하면 그럼 끝나는 거죠. 500만 원 오케이 알았다 하고 이제 그래 납부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27번 봅니다. 27번 신탁 공매에서 능가준 이에 신탁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상한 전입자가 참 이게 문제로다. 이게 이제 참 문제입니다. 신탁에서. 그죠? 많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쭉 보는데 이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쭉 보는데 문제는 이 신탁회사의 이 서류가 등기부등본하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임차인이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옥션은 보면 잘 없어. 근데 지주옥션 가면 또 있어. 그래서 제가 지주옥션을 꼭 좀 보라 말입니다. 지주옥션을. 무슨 말이겠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끝났는지 이제 그다음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다. 지난번 건데. 자, 0300-013-724. 자, 이렇게 보면은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아십니까? 거기에 빌라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찌 됐는가? 자, 봅시다. 자, 쭉 본 게네. 문제는 전입자가 떠났죠. 전입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전입자가 정땡땡 이땡땡이가 뭐 2021년도 2월달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개별로 매각하는데 지지옥션에는 보니까 뭐 2월달에 이렇게 정땡땡 있다는 얘기죠. 있고, 이전은 언제냐? 2017년도에 이전이 생고에 갔고, 옛날 소유자는 김씨고, 누가 죽고, 이 말이죠. 넘어갔고, 그 뒤에 2017년도 넘어갔는데, 그 뒤에 전입자가 있다. 전입자가. 알겠죠?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옥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옥션원에 자료가 있는가? 그 제가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옥션원에도 공매에 좀 더 치중해라, 좀. 공매에. 자료를 좀, 특히 뭡니까? 신탁 공매는 자료가 잘 없어요. 옥션은 더 그렇고, 지옥션은 그나마 좀 남고, 좀 나아요. 좀 지옥션이. 그래서 국내에서, 그래서 지옥션이 좀 비쌉니다. 그죠? 110만원 정도 1년치 정도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여러분 밖에서 잡았어요. 그럼 이제 본다. 광주시에 뭐가 어때? 아이고야, 절반 떨어졌네 해가지고, 토지도 있고 좋죠. 이렇게 보는데, 자, 문제는 이 보는, 화면 보시면, 교보자산 신탁에서 뭐 대지권도 있고, 건물도 전용이 31평이고, 그죠? 이래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숫자는 좋습니다. 적당하게. 절반 떨어졌으니까, 사면 되겠고. 근데 자료가, 요거는 주로, 온비드 있는 자료를 그때 끌고 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서 온비드 가서 보면 됩니다. 상시한 거는. 그 신탁 공매는 오른쪽에 항시 이렇게 놨어요. 대부분 여기 놨어요. 기타 일반 재산 놨어요. 자, 요거를 이제 온비드 가기. 자, 온비드를 갔습니다. 온비드 가기 하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전화하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어디 전화한다고요? 또 봅니다. 공이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거? 어디 전화하는 말이고? 참, 그죠? 이 파는 주체도 연결아. 그 요다가 아예 그냥 우선 수익자 해갖고 딱 전화번호 적어주면은 이야기가 좋잖아요. 그죠? 내가 자산관리공사 사장님이 되면은 요거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러고 우선 수익자 은행에 전화번호 연하 전화 안 오고로 괜히 피곤하게 전화하고 하지 말고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되려고 하면 별 3개 따야 돼. 3개 내지 4개로 퇴직을 해야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옛날에 제가 자산관리공사에 옛날에 성업공사거든. 성업공사 지점 오픈할 때 가보면은 군대라 차례라면 차례 경례 크면 딱 90도 그러고 한 3일 뒤에 바로 크면 딱 이래요. 참나 완전 군대 그러고 옛날에 보니까 전부 다 장성들이 많이 이렇게 사장님 오가지고 한자를 많이 좋아하더라고. 한자를 책도 교부를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옛날에 참 호랑이 담배 부을 시절이죠. 자, 이 자료는 어딨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안 되고요. 온비드 가서 온비드 갔구나. 자, 해당 공고보기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됩니다. 쭉 이렇게 보는데 부가세 문제 나오는 거는 주택은 문제가 없는데 면적이 아까 85 넘어가면 부가세 문제 나와요. 부가세. 그다음 주택 말고 주택에서 85점 넘든지 오피스텔 상가는 부가세 문제가 항시 부닥칩니다. 부닥치는데 요거는 추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스럽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미만 쪽에 받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네. 일과 관해서 당사를 원고로 정땡땡 이땡땡이 점유자를 피고로 하는 뭡니까? 피고로 하는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본안 소송으로 2021 가단으로 인도 소송이 진행 중으로서 소송 기간에 따라서는 당사에서 정해지고 하여튼 자 요거를 보면 이래요. 그러면 그 신탁에서 넘기고 난 뒤에 전입자 들어온 사람은 불법 전입을 보는 겁니다. 대원칙에 보고 원고 정땡땡이 이땡땡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따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몇 개나 하고 집주인이 이상한 놈 막 이어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게 신탁에서나 은행에서 정리를 해주고 낙찰을 받으라 하면 높게 낙찰할 때 있는데 네가 알아서 낙찰 받으라 하면은 이게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면 신사죠. 잘 안 하지만은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대부분은 자, 요 사건이 딱 좋아요. 이 사건이 보면은
나쁜 놈이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죠. 해주고 철수도 나쁜 사람이고 드론 그게도 마찬가지고 그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공인중개사도 그것도 3명 다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나가야 된다. 뭐 답은 나가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체 그다음 명도 유치권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하는데 자우지간 소송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좋다 말입니다. 기분 좋다. 우리는 소송을 승계한다. 만약에 낙찰이 되고 나면은 이 승계인 돼갖고 소송 승계를 해야 되고 소송 비용 상당히 이제 예치도 해야 되고 조금 그런 게 있다. 그죠? 그럼 수원라 그죠? 부동산에는 가처분에 의해서 사실이 있다. 하여튼 복잡하네. 유치권 얘기는 오네. 유치권에 대한 점유를 인정해서 우리가 졌다. 은행에서. 졌다. 그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기 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낙찰자가.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신탁 공매는 비어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비어있으면은. 비어있고, 전입 최대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런 것도 쭉 보시고, 다른 건 없어요. 주로 명도하는 그 문제가 많이 붙었고,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오고, 관리비 문제, 세 가지다, 그죠? 명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가세는 이제 주로 상가나 오피스텔, 그 다음에 주택은 8, 5제곱보다 초과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관리비는 대부분은 여러분이 좀 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자료다, 그죠? 아주 소송 이런 거나 좋은 자료예요. 요거를 공부를 조금 깊게 해보면은 이제 내용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런 놈이 있을 때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궁극적으로. 아시겠죠? 여기서 부동산 점유적 금지 가처분 이걸 말합니까? 그냥 건물로 소송하면 되죠. 자, 소송했어요. 판결 받았어요. 집행관한테 강제집행 신청했어요. 집행관에 갔어요. 문을 딱 하니까 문을 똑똑 뚫리니까 안에서 나왔어. 근데 요 정땡땡 이땡땡에 있는 게 아니고 걔가 또 전전세 앞에서 그럼 집행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렇게 이제 부동산 점유적 금지 가처분까지 하고 소송도 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로 집행하거든. 사람이 바뀌고 해도 그냥 시에만 밀어붙이거든. 그래서 부동산 점유적 가처분 신청한다. 이런 사건도 이런 것도 판결문 받아보세요. 판결문 다 나옵니다. 판결문 부동 건물인도 소송은 진행 중에 나왔죠. 이는 이제 번호만 알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까지. 자, 하여튼 조금 복잡하다, 그죠? 복잡하다. 그 저는 내용은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은행 가서 물어보세요. 은행 가서. 자, 넘어갑니다. 28번 넘어갑니다. 강주시에도 이렇게 떨어진 게 있더라, 그죠? 떨어져가지고 요거도 수의계약 가능 물건이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은행을 찾아가서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면 되겠고요. 자, 29번 수의계약 가능 물건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된다 하는 것은 채무를 갚았다든지 이런 거죠. 취소되는 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끝났다. 자, 30번은 신탁 공매인데 암사동 주택이다. 강동구에 주택인데 이게 이제 8억에 떨어지고 14억짜리가 8억까지 떨어졌다. 그럼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럼 주택도 이제 나옵니다. 주택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 찾았어요. 강동구 암사동 금시하니까 나왔어, 이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옥션을 가서, 여기 가서, 공매 금시에 가다 보니까 강동구, 서울의 강동구 암사동에 무엇이 하나 나타났다. 암사동에 나타나고, 이거 없죠? 없는데 전체 보기 하니까 나오네. 그죠? 암사동에,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번호를, 뭐죠? 50614. 이라고 못 찾겠네. 자, 번호 넣겠습니다. 번호를. 자, 이게 눈에 띄었어요. 강동구 암사동에 재개발을 하는지 짜는지 이제 그게 궁금도 하고 눈에 띄었어요. 이게. 자, 무궁화 신탁이 나왔죠. 무궁화 신탁. 그리고 땅하고 건물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뭘 한번 연구를 하셨다 그러면 온비드 가죠. 온비드 가서 이렇게 봅니다. 온비드 가서 보니까
9억 2,600이고 2021년도 8억에 떨어졌고 무화신탁 있고 뭐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분석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거 분석하려고 하면 요거죠. 요거에서 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뭐를 물어봅니까? 우선 수익자 연락처, 알겠죠? 연락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매 공고안도 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 됩니다. 공매 공고를 보니까, 자,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땅도 있습니다. 건물도 2층짜리고 지층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얼마고? 1차부터 쭉 이렇게 7차까지 했습니다. 하고 1차가 얼마냐? 그러면은 14억입니다.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8억까지. 그죠? 들어오겠습니다.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에 부가세. 붙었죠? 행수 크니까 부가세가 붙었습니다. 요리 해서 14억부터 출발해서 8억까지 떨어졌다. 6개월까지 수익이 가능한데, 꼭 6개월이 아니라도 1년, 2년 지나도 또 서로 합의가 되면 은행에서 팔겠다. 키는 은행이 지고 있거든요. 은행에서 손실을 막 감수해야 되니까 새마을 금고나 수협 신입에서 우리 팝시다 하면 파는 거예요. 6개월 지나도 1년 돼도 2년 돼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물어보면 되겠고, 쭉 보면은 뭐 짜고 뭐 세금리가 다 뭐 알아서 다 내라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물어보고, 여기에서는 잘 모르고 은행에다가 물어보고 접근하면 되겠다. 그죠? 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자료가 있네요. 자, 2종 일반 주거지 또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재개발 때 가지고 또 호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재개발 구역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게 또 뭐 아파트가 본께네 뭐 이게 여러 뭐 아까 감정이 얼마입니까 지금? 14억에 파는 거죠. 이 시집 감정이 뭐 없는 게 다 또 요 정도 현금 청산에도 요리 샀는데 현금 청산을 14억 주다 보면 괜찮은 거죠. 또 14억 해갖고 또 뭐 아파트 뭐 한 개 정도는 뭐 두 개 정도는 분양을 받든지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런 걸 막 따지면 되겠습니다.